문제야. 박기범. 나는 오늘 청소 당번이었다. 청소를 다 하고 나서 다른 청소 당번 애들이랑 검사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생님이 안 왔다.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지겨워졌다. 어떤 애는 학원 갈 시간이 늦는다고 투덜대면서 야단이었다. 다른 반 애들도 다 집에 가고 학교가 텅 빈 것 같았다. 조장이 교무실까지 가봤는데도 선생님은 없었다. 계속 기다리던 도중에 애들끼리는 싸움이 붙었다. 이제 그냥 가자는 애들과 검사 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애들로 나뉘었다. 집에 오니까 벌써 만화는 다 끝났다. 기분이 하도 찝찝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자꾸만 싸울 생각이 났다. 괜히 자기네가 일찍 가고 싶으니까 나까지 끌어들인 거다. 속이 계속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퍼뜩 숙제 생각이 났다. 아이고, 큰일이었다. 애들이 싸우는 바람에 그냥 집에 온 거다. 교실에 있는 문고 책을 한 권 가져온다는 걸 그만 깜빡했다. 교실에 있는 책들이야 그저 그렇지만 숙제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읽어야 했다. 집에는 독후감 쓸만한 책이 하나도 없어서다. 있긴 하지만 그건 5학년 때 선생님이 억지로 사래서 산 거다. 과학책인데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미 저번 숙제 때 한번 써먹어 버렸으니까 이젠 안 된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동화를 지어낸 다음에 동화책을 읽은 것처럼 숙제를 한 적도 있다. 아무렇게나 왕자나 숲속 요정이 나오기도 했고 아니면 부자나 가난뱅이가 나오는 이야기를 내 마음대로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다. 그 다음에는 숙제장에다가 내가 만든 대로 줄거리를 쓰고 느낀 점을 썼다. 그런데 한 번은 선생님이 무슨 책이었냐고 하도 물어보는 바람에 그만 들통이 나버렸다.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 이젠 그럴 수도 없고 그러기도 싫다. 할 수 없었다. 그냥 혼나야지 생각했다. 혼나는 건 싫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한두 번 혼나나 했다. 엄마가 왔다. 문 밖에서부터 엄마 소리가 났다. 옆방 아줌마랑 다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수도세 때문이다. 새로 이사온 옆방 아줌마가 우리 보고 돈을 더 내랬다. 우리는 콩나물을 길러다 파는데 거기에 물이 많이 든다고 돈을 더 내라는 거다.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다. 콩이 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냐고 했다. 사람 수대로 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엄마는 방문을 열자마자 짜증을 냈다. 방구석이 이게 뭐냐고 괜히 트집이다. 방도 하나 안 치워놓고 아침 먹은 그릇도 그대로라고 야단이었다. 다 큰 기집애가 공둥이만 퍼질러 하냐? 하고 등짝을 철썩 때렸다. 엄마는 꼭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그런다. 방에는 별로 치울 것도 없다. 뭐가 있어야 치울 것도 있지. 그런데도 엄마는 괜히 하나하나 들쑤시면서 더 어질렀다. 막 끄집어내고 해집고는 왜 안 치웠냐고 한다. 나는 방금 전에 문 밖에서 있던 일을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다. 나는 방을 치웠다. 금방 엄마가 어지른 것들을 다시 제대로 해놓고 방을 쓸었다. 걸레질을 하고 나서 걸레를 빨려고 했다. 그동안 엄마는 씻었고 밥할 준비를 했다. 부엌이 좁으니까 걸레를 빨려는 나한테 비켜! 했다.
그러면서 엄마는 중얼거렸다. 아니 끝방에 웬 여시 같은 게 이사 오더니 지가 아주 주인 행세까지 하려고 드네 했다. 나는 엄마한테 욕 좀 하지 마 했다. 엄마는 나가서 신문지 좀 갖고 오라고 했다. 우리는 신문도 안 보는데 신문지는 많이 필요하다. 엄마는 콩나물 팔 때 비닐봉지가 아까우니까 신문지 같은 걸로 봉투를 만들었다. 나는 골목 밖으로 갔다. 조금만 가면 종이 쓰레기를 모아놓는 데가 나온다. 나는 거기서 끈으로 묶여있는 신문지를 양손에 한 뭉치씩 들었다. 그때 신문 뭉치 밑에서 버리려고 내놓은 책 묶음을 봤다. 문득 숙제 생각이 났다. 옳지 하는 기분으로 그 묶음을 풀어봤다. 무슨 공책들이 잔뜩 나왔다. 이런 거밖에 없구나 하고 실망하는데 뒤에서 쉰 기침 소리가 났다. 종이 모아 가는 할아버지가 오면서 왜 다 끌어놨냐고 야단했다. 나는 혼날까 싶어 움찔했다. 얼른 돌아오려는데 맨 밑바닥에서 어떤 책을 봤다. 신문지를 들고 빨리 오면서도 그 책을 손가락 새로 집어왔다. 책 겉장에는 작은 책이라고 쓰여 있었다. 뒤가 반쯤 떨어져 나가서 그렇기도 했지만 정말 작긴 작았다. 제목이 작은 책이라 나만한 애들이 보는 책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림도 별로 없고 어른들이 보는 책이다. 글자도 애들 책처럼 크지가 않았다. 저녁 밥을 먹었다. 엄마는 밥 먹은 자리를 대강 치우더니 그 상위에서 바로 봉투를 접었다. 나도 같이 봉투를 접었다. 엄마는 봉투를 접다가 금방 꾸벅 잠이 들었다. 머리를 허공에서 한번 쿵 찢더니 슬로우 비디오처럼 다시 천천히 쳐든다. 그리고 또 한번 쿵 찍고는 다시 야금야금 뒤로 제끼고 다시 쿵 하고 다시 쳐든다. 그럴 때 엄마 보고 그냥 자라고 하면 엄마는 성질을 버럭 낸다. 내가 언제 졸았냐고 한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깨우지도 않았고 자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빨리 접어야지 하는 생각만 했다. 한참 봉투를 접는데 나도 졸음이 왔다. 여기저기 틀어봐도 텔레비전에서는 재미없는 것들만 했다. 엄마는 이미 아예 자고 있었다. 다리는 앉을 때처럼 책상 다리를 했지만 그 상태로 들어 누운 거다. 나도 그냥 잘까 했다. 멍했다. 졸린 건지 심심한 건지 잘 모르겠다. 둘 다인 것도 같았다. 숙제 생각도 조금 났다. 혼나면 되지 뭘 하면서도 자꾸 떠올랐다. 팔을 뻗쳐보다가 아까 휙 던져놓았던 그 책을 다시 봤다. 집어서는 책장을 휘리릭 넘겼다. 그러다가 본 것이다. 거기에는 만화가 있었다. 어른들 책에도 만화가 있네 했다. 그런데 그 만화는 뭔가 달랐다. 그림 일기랑 붙어있는 만화다. 어떤 2학년짜리 여자애가 일기처럼 쓴 만화다. 꼭 내 이야기 같았다. 그 애가 엄마랑 상에 앉아서 구슬을 꿰는 그림도 꼭 우리 집 같았다. 나는 그의 마음을 다 알 것 같았다. 9월 20일 수요일 맑음. 오늘은 운동회 총 연습을 했다. 그런데 나는 선생님한테 혼났다. 무용을 할 때 우리 2학년은 전부 다 무용복을 입었는데 나만 안 입었다.
선생님이 내일 모레 운동의 날은 꼭 무용복 사서 싸가지고 오라고 하셨지만 나는 엄마한테 아직도 말을 못했다. 7,000원이나 든다는데 엄마한테 말하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생각하니 아무래도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걱정이 된다. 다른 애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좋지 않다. 운동회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 9월 22일 금요일 맑음. 오늘은 운동회 날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았다. 식구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싸가지고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들 좋아했다. 나는 혼자서 걱정만 했다. 우리가 무용할 차례가 돼서 다른 아이들은 다 옷을 갈아입었는데 나만 못 입었다. 선생님이 너는 총 연습 때도 안 입고 오더니 또 안 입고 왔어? 너는 빠져 하고 소리쳤다. 나는 혼자서 구석에서 울었다. 그때 엄마가 오셨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한참을 떠셨다. 나는 엄마가 또 우시는구나 생각했다. 엄마는 맨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더 슬퍼져서 엄마의 얼굴을 쳐다봤더니 엄마는 어쩐 일인지 울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무섭게 변하더니 내 손을 잡아 끌고 아이들이 무용을 하고 있는 운동장으로 뛰기 시작했다. 2학년 10반, 2학년 10반 어디요? 우리 애도 2학년 10반이란 말이에요. 하고 소리치면서 엄마는 아직까지도 울지 않으셨다. 나는 어쩔까 하다가 독서 감상록 공책을 폈다. 상위에 있는 신문지랑 봉투를 치우고 그 위에서 했다. 무슨 동화책을 읽은 것처럼 독후감을 써 나갔다. 조금 있으니까 엄마가 깼다. 엄마는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는 내가 깜빡 졸았니? 했다. 그리고는 나한테 뭐 하냐고 했다. 나는 숙제하는 거라고 했다. 엄마 이거 한번 봐봐. 2장밖에 안 되니까. 숙제한대 놓고는 만화책 나부랭이나 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여기 나오는 얘기가 되게 슬퍼. 으이그 엄마가 지금 그거 볼 때냐? 저리 갖다 치워. 엄마 그럼 내가 읽어줄게. 나는 거기에 있는 일기를 엄마한테 읽어줬다. 소리내서 읽으니까 그 애가 정말 나 같았다. 금방 다 읽었다. 엄마는 나를 가만 바라봤다. 엄마가 그냥 바라보니까 이상했다. 엄마는 가만히 있다가 나한테 얼른 숙제하고 자라고 했다. 엄마는 다시 봉투를 접었다. 엄마는 봉투를 접으면서 그 책을 흘깃흘깃 넘겨다 봤다. 아까는 안 본대더니 그 그림들을 보는 거다. 아마 엄마도 그 그림이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나는 먼저 줄거리를 썼다. 줄거리를 쓰는데 내가 쓴 줄거리가 그의 일기보다 더 길어졌다. 쓰다가 보니까 그랬다. 아마 내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아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랬나 보다. 줄거리를 다 쓰고 나서는 느낀 점을 썼다. 선생님이 독후감 쓰라고 하는 순서다. 느낀 점에다가는 그냥 슬펐다고 썼다. 그 애가 안 됐다고 썼다. 숙제는 그렇게 대충 떼었다. 나는 다시 봉투를 접었다. 접으면서도 여러 가지가 떠올랐다. 그 아이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애는 분명 운동의 날 말고도 늘 그랬을 거다. 아마 미술 시간, 음악 시간이
제일 싫을 거다. 준비물이 많아서다. 그림 재료, 만들기 재료는 할 때마다 달라진다. 음악 시간, 악기도 비싼 게 많다. 뻔하다. 소풍이 싫고 학예가 싫을 거다. 견학 가는 게 싫고 애들 생일날도 그랬을 거다. 그런 거 말고도 어린이날, 스승의 날, 크리스마스처럼 무슨 날들도 다 마찬가지다. 나는 느낀 점에다가 이런 얘길 다 쓸까 했지만 그냥 관뒀다. 써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 아이의 운동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있었다. 지난 봄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 학교는 6학년이 되면 봄에 수학여행을 간다. 올해는 경주를 갔다. 선생님은 가정통신문을 나눠주었다. 사흘 동안인데 회비가 5만 원이나 했다. 나는 엄마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았다. 다음 날부터 조별로 돈을 걷었다. 맨 나중까지 돈을 안 낸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선생님은 왜 회비를 안 가져오냐고 했다. 나는 수학여행 안 갈 거라고 했다. 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했냐고 해서 나는 안 했다고 했다. 나는 그날 끝날 때까지 뒤에 꿇어앉아 있었다. 선생님들은 애들 앞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 집에서 돈 타서는 딴 데 놀러 가려는 것처럼 말했다. 선생님을 속이고 부모도 속이는 나쁜 애로 몰아세웠다. 나는 분하고 억울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는데도 눈물이 났다. 선생님은 내가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더 야단했다. 선생님은 나중에 사정을 다 알고 나서도 미안하단 말도 안 했다. 왜 나보고 미리 말을 안 했냐고만 하는 거다. 이 그림 일기를 읽으니까 그때가 다시 생생하다. 이 아이는 이제 겨우 2학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학교 다닐까 걱정되었다. 애한테 비슷한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독후감에다가 더 쓰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관뒀다. 검사나 맡으면 된다. 그래도 그때 생각이 자꾸 차오르니까 나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 나도 모르게 혼잣말 하는 것처럼 했던 거다. 봄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고 하던 일이 생각난다고 했다. 3학년 때처럼 좋은 선생님만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을 툭 해놓고 나서 금방 후회했다. 엄마가 아까처럼 나를 가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엄마는 이제 그만 자자고 했다. 하지만 지금 보는 엄마 얼굴은 졸린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도 엄마는 그만 자자고 했다. 이불을 펴고 누웠다. 나도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잘 안 왔다. 그래도 억지로 눈을 감고 자려고 했다. 그러는데 엄마가 내 쪽으로 돌아 누웠다. 엄마는 내가 자는 줄 알았는지 머리를 쓸어 주었다. 오늘따라 웬일인지 엄마는 나를 세게 끌어안았다. 숨이 막혔다. 그 상태에서 엄마의 가슴은 크게 부풀었다가는 떨리면서 작아지곤 했다. 그의 엄마는 안 울었지만 우리 엄마는 울고 있는 거다.